안녕하세요. 관평동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세계사, 사회를 다 지도하고 있는 생각의 씨앗 안진선입니다. 이제 수능이 어제였죠. 어제였는데 우리가 왜 수능 한파 우리 뉴스마다 나왔잖아요. 예전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나요? 기억인데 그렇게 날씨가 춥지도 않았고, 그리고 좀 동네에 제가 어제 산책을 했는데 조용했어요. 조용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밤에 보던 시험지를 풀어보는데, 제일 먼저 당연히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사를 풀었죠. 그건 뭐 그냥 풀려요.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는 전 중요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신 한국사 부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1, 2를 배우는 게 고3 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국사 부분은 좀 약간 계속적으로 좀 주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요. 통합사의 문제를 제가 힘들긴 하지만 웬만큼에서 다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 문항을 20문항이니까 이제 과목당 하면 100문제가 넘는데 뭐 이렇게 30분씩 타임을 잡아놓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사회문화하고 한국지리 좋아하고 정치법 정도, 그 정도는 저는 관심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생활윤리도 안 건드렸고요, 사실. 생활윤리,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 경제는 쳐다도 안 봤고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왜 도표 울렁증이 또 다시 올라오는 거여서, 이렇게 나도 힘든데 아이들은 더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다행히 지금은 선택 과목을 하니까. 그런데 2028년도 되면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큰일이다 라기보다는 안 됐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희 때는, 어릴 때는 문과, 이과 딱 나눠서 쓰잖아요. 좀 제가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문과만 하면 됐어. 진짜 문과만 패면 돼요, 저 진짜 한국지리하고 막 그런, 사회 그 부분은 계속 100점 맞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대학도 그렇게 갔지만. 과학, 수학은, 거의 일자를 쭉 짚고 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2028년도에 수능을 보게 되면, 내신도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수능마저도 이렇게 되면 수능도 변별력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학교를 본인들이 원하는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라는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회를 가르쳐서 지도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점점 사회가,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잖아요. 환경이 변하고, 교육 환경이 변하고, 정권도 변하고,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하고,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대처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은 정말 큰 산 앞에서 못 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를 풀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우리 아이들은 다 이걸 풀어 골고루 아주 이제 확대해서 탐구 중심으로 해서 예시문이나 도표, 이런 신문 기사 같은 형식의 지문을 읽고, 그리고 응용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수십 권의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해설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중학교 책 찾아보고, 중학교 사회책 찾아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통합사 1학년 책 찾아보면서 수능을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선택 과목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수능 보게 되면 이 모든 이 통합사회 부분부터 2학년 때 배웠던 모든 그 교과서를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참 사회라는 과목을 좋아하는데요. 현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목인데, 너무 숙제처럼 아이들이 문제집 풀고 동그라미 치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린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제 수능을 본 친구들 정말 많이 고생했고, 이제 앞으로 수능 보게 될 친구들, 그리고 또 12월 5일에 이렇게 검사, 그 결과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수시 정시도 되게 바빠질 텐데요. 아이들이 항상 제 마인드는 그렇지만, 무엇 하나라도, 어느 과목 하나라도 그 부분으로 발목이 잡혀서 넘어져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목이 사회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어느 한 과목으로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사회는 문제집으로 풀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어머니들 세대고요. 아이들은 사고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확장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제집보다 차라리 정말 책을 많이 읽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시고 저 댓글 달아주시면 어떤 책 읽히라고 제가 리스트를 보내드릴게요. 빌려드리기도 할게요. 문제집이 안 돼. 그럼 저희 애는 책을 안 읽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책은 무조건 첫 번째 문제집 그렇게 많이 안 풀어도 돼요. 문제집 많이 안 풀고 책 읽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면 이 문제집을 내가 왜 풀어야 되는지 정답을 찾으려고 푸는 게 아니고 이 틀린 오답 안에서 내가 이걸 왜 틀리고 내 걸로 어떻게 만들지를 알게 해주시는 게 진정한 사회 과목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강의하고 난 다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사회 그냥 그거 문제집만 풀면 되니까 그때 할게 하는데 그게 제가 충격을 받다기보다는요. 이게 이렇게 내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넓은 거를 보셔야 될 텐데 그렇게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보다 조금 더 어머니들이 확장된 시각으로 보셔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산 앞에서 그렇게 대학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신에서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은 올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